제4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문경시의 임시의 제4차 본회의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97쪽에 대기 오염 관리입니다. 397쪽이요. 예. 예, 그 먼저 그 전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그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보면은요. 88억 예산에 57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집행률이 64% 정도입니다. 예. 근데 그 노후 경유차 부문하고 저감 장치 그 부문,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 부문 그 공이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 주요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이제 집행 실적이 뭐 말씀하신 대로 67%인데 네. 저조한 이유는 이게 그 폐차를 하면 대체 차량을 사야 되는데 이 대체 차량 출고가 지금 늦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90대, 네네. 90대는 이제 이렇게 대체 차량이 안 나와가지고 올해로 이월을 했습니다. 90대고 금액은 예. 1억 4,400만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율이 많이 됐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게 집행 실적이 낮은 이유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런 그 대상 차량이 5년간 이제 이 사업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네네. 대상 차량 자체가 지금 이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렇게 예, 됐다. 예.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계획이 97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한 10.4%가 그 실적 대비 한 76%가 더 많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저주한 사업이 보면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사업도 작년에 이제 43% 집행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저주한 이유는 이 환경부에서 저감 장치에 대한 기술 인정을 상반기에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반기에 재개되어 가지고 예. 조금 이제 집행이 늦었고 이 사업 역시 그 69대분 6억 1,900만 원이 지금 사업 신청이 된 상태에서 올해로 2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지금 69% 집행이 됐는데 네. 전기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선호 자체가 지금 그렇죠. 낮아지고 아직까지 있습니다. 저조하죠. 예. 그 충전하는 문제도 어렵고 또 이제 그 전기 자동차 아직은 좀 화재 꺼려 관계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문제 또 이게 전기 자동차를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예. 이 배터리 교체 비용이 예. 전체 차량 비용의 5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런 예. 관계 또 이게 그 국가에서 보조금도 지금 점점 좀 감소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추세를 보면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로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그런 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행률이 지금 낮은데 왜 이제 또 작년에는 이제 올해에 이렇게 비용이 증가했느냐 예산이 예. 예. 이 사업 정책 사업 배정을 환경부에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들하고 물론 이제 협의는 하는데 네. 뭐 사실은 환경부도 시군별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이렇게 저희 실정보다는 안 맞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게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이 업무를 저희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대상 사업자 그렇게 경주차,
그 폐차 대상 사업자들 그 대상자 이런 거를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조금 그 집행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상. 세부 그 사업별로 보니까 예. 노후 경유차가 폐차 부문이 18억이 늘었고요, 그죠? 예. 전기차 보조가 11억이 늘었습니다. 예. 그 전년도 그 집행률에 그 목표에 많이 미달되는데 금년도 예산 오히려 넣었어요. 그래 예, 그에 예. 대해서 이제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좀 할지 한번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 가장 좋은 효율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대상 차량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 그 차량 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예. 당신 차량은 이렇게 국가에서 이런 비율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 좀그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하고 그래 노후 경유차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실적이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는데 전기 자동차는 이게 뭐 사실상은 뭐 우리 시 차원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보조금도 낮아지고 있고 국민 선호도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그 경유차 폐차 보조금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과장님 문경은 또 어쨌든 뭐 청정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들더라도 그 미세먼지 그 감축하고 대기 오염 방지에 좀 그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환경보호과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그 과장님은 환경보호과 박사는 맞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또 사실 어떤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우리 문경 돌리네 섭지 예. 지금 뭐 해선 보건 사업과 또 탐방 그 지원 센터도 또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대단한 또 자원이 많이 더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돌리네 섭지 그 탐방 그 하고 나면은 제가 우려해서 여러본 게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탐방객들이 좀 많이 오셨는가요?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 그 방송에 많이 노출되고 하니까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점차 증가하는 걸로 그래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증가하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 이제 삼북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 교통 부분도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탐방 지원센터를 짓게 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뒷그림을 봐도 주차장이 굉장히 지금 작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본 적이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질의만 하겠습니다. 예. 이 보면은 주차장도 요건이 이걸 만약에 짓는다 하면은 향후 2년 3년 후에 과연 이 주차장으로서 탐방객들을 맞이할 수 있고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제 생각으로도 주차장이 부족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동네 안에 그 뒤쪽으로는 사실상 공간이 없고 또 동네 입구에 처음에 저희들이 그 주차장으로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방안하고 뒤쪽으로도 지금 지금 탐방센터 맞은편 쪽에 공간이 있는데 그쪽 공간을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마을 쪽에 한다 하면은 그 밑에서 해놔놓고 그러면 그 관광객들을 다시 뭐 차로 운행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거기는 이제 셔틀버스, 큰 셔틀버스로. 버스들, 예, 손님들은 그게 탐방센터에 하차하고 버스는 밑에 가서 대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요. 예, 그러면 지금 저도 이래 보니까 그 위성 지도를 한번 보면 예. 그 바로 맞은편에 밑으로 그 탐방로 그 왜 개인이 하는 커피숍 있죠. 예. 그 반대편에 보면은 그가 호계 경계점입니다. 예. 그쪽으로 해서 같이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은 동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예. 지금은 동네에서도 뭐 그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할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삼북 그 입구에서 그 동네 끝나는 데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주차장 부지 조성할 때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예. 그 가파르고 전부 다 땅이. 예.
그래서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또 탐방객들이나 관광객들 오면 편해야 되거나 시설이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심 가지고 좀 계획 좀 잘 수렴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 술술 나옵니다. 예, 그래요. 옛날에 계속 환경보호까지 계셔서 좋습니다. 예. 저는 그 제가 계속 뭐 말하는 게 있어요. 생태계 교란 식물 가시박 있잖아요. 예, 가시박 퇴치가 지금 너무 저조합니다. 예.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박 그 제거 사업은 이게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또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환경부에 하다가 이제 뭐 우리 시에서도 이게 한 10년 전부터 이제 제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문제는 제거하는 속도보다 그렇죠. 그 번지는 속도가 한 10배 정도는 더 많은 것 같아요. 3년, 4년 전만 해도 영순 밑에 저쪽에만 낙동강 본류 쪽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 시 전 지역에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작년에 예산이 3천인데 올해 6천만 원으로 그 제거 비용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6천만 원 가지고도 거의 뭐 지금 있는 현상 유지도 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의 예산 형편이 또 거기에 다 투자할 만한 그런 형편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6천만 원을 썼기 때문에 추경에 더 이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자연보호 뭐 그런 쪽에 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봉사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시박이 보통 덮이면은 나무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예. 나무들이 햇빛을 뭐 강화성을 못해서 다 죽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계속 시정 질의에서도 계속 그 어린 모를 그죠? 예. 나는 새싹을 뽑아내야 된다. 예. 이렇게 하면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는 예. 최대한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예. 사실적으로 나중에 9월 지나서 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가시박이 가장 그 자생하는 가장 많은 부분이 하천 옆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작업하기 굉장히 험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5월경에 저희들이 그 예초기 가지고 비는 작업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9월 되면 이미 이제 씨가 나기 때문에 그때 하면 늦고, 그래서 지금 5월에 이게 예초기 가지고 비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이런 분이 안전에도 유의하시고 예. 우리 가시박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문경 20일 추진회가 있습니다. 예. 또 보니까 자전거 무상 수리도 제가 하는 거는 자전거 무상 수리를 보통 봐왔고요. 예. 왜 어종 퇴치라는 것은 이 푸른문경 22 추진회에도 합니까? 한 3년 전부터 이제 그 일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그러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유해 어종 퇴치는 푸른문경에서는? 푸른 문경에서 그런 베스나 뭐 그런 유해 어종을 잡아오면은 개인이 잡아오면은 보상해주는 킬로그램당 5,000원 정도로 보상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푸른문경 21일 추진위원회가 좋은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만 문경 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예. 이분이 진척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특파기 해놓은 단계입니다. 특파기만 해놨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올해 10월까지는 완공을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부분도 우리 김기환 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문경 돌리네습지 가치가 예. 그죠? 어떻게 되는지 천도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리네 습지의 가치는 이게 돌리네 지형, 석회암이 녹아서 움푹 패인 그런 돌리네 지형에 형성된 그런 습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 이렇게 지금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습니다. 왜 환경부 세계 유일로 안 하고 희귀라고 발표를 했느냐? 환경부 답변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계 유일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발견하면은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세계 희귀로 그래서 이게 이 습지의 가치는 뭐 우리나라에선 하나밖에 없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그런 습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뭐 희귀든지 세계 유일이든지 그죠? 우리가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뭐 람사르 이제 습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상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86페이지에 그 저희 야생 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그 동로나 삼복이나 산간지대 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야생 동물에서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 포획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한 마리당 지금 2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성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가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금액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엽사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오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거리로 있으니까 간다고 해서 바로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상향 조정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산돼지 포획 보상금은 5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최근 한 4년 5년 사이에 이렇게 25만 원까지 올랐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여건 그런 거에 비하면은 25만 원이 좀 적다고 지금 판단하고요. 이 금액이 많으면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25만 원으로 결정이 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이게 또 이 금액이 그 다른 시군하고의 그런 형평성 그런 쪽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금액 말고 실질적으로 25만 원 지원해주는 금액 말고 간접적으로 피복비라든지 또 기름값 다른 시군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간접 지원해주는 측면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다시 그 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분 개량 사업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아갖고 하는 게 그 지붕 위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했을 경우에 지금 그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또 가을에 10월달, 11월달 되면 이 예산이 남아면은 개인적으로 처리한 슬레이트를 또 처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제가 지금 가끔 가다가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게 개인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해갖고 마을이라 방치를 해놨는데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한 1년 장기간 뭐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를 갖다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철거된 어떤 슬레이트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세울 생각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예,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를 했는데 예. 작년부터는 예산을 2억 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제 2억 원이 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2억 원 가지고 방치된 슬레이트를 한번 처리를 해보고 예. 예산이 부족하면은 추경에 더 세워서 그렇게 이게 슬레이트가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방치해 놓은 그 상태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 치워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홍보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일선에서 모르고 있거든요. 별도로 해갖고 2억 예산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예. 철거된 슬레이트를 처리한 비용이. 예, 예. 그 부분도 엄면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예,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제 철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좀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 두 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돌리는 섭지 관련이거든요. 돌리는 섭지 같은 경우 예전부터 하고 지금까지 앞으로 예산 투입이 한 1,0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돌리는 섭지를 더 활성화시켜 갖고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 활성화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작년하고 저작년하고 한 2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좀 허술한 부분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고 제가 또 하나 느꼈던 부분은 어떤 책임감 부분이 좀 느꼈어요. 예. 어떤 만들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살리거나 어떻게 더 보완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 가지고 조금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도 하여튼 그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좋은 어떤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또 악취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갖다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지금 알다시피 사장 같은 경우는 금화 유기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게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한두 명 때문에 어떤 몇천 명에 되는 3천 명, 4천 명이 피해 보는 사실이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 민을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해갖고 행정을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우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오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2월 5일 날 해가지고 람사르 섭지 해가지고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예, 보도돼 받았죠. 예, 이제 지금 또 그 앞전 페이지에 이제 탐방지원센터 조성이 이제 특파기만 했다 얘기하는데 보는 의원은 제가 처음부터 돌리는 습지를 가봤지만 아직까지 관광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사로 습지 인증까지 받았으니까 우리 돌리는 습지는 학술 교재 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해가지고 보니까는 많이 찾아오고 우리가 세제 호텔에서 학술대 됐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 쪽에 관련된 학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본회의는 이번에 해가지고 이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교육센터라든가 만약에 강의할 자리가 되는 것 같으면 그 학술대에 할 수 있는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와서 연구하고 정말로 우리 뭐 희귀종의 람사르 섭지 정말 석회석에 해가지고 뭐 산꼭대기에 있는 이런 섭지가 있다는 거는 정말 뭐 교재로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해가지고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강의실 예. 이런 부분에 해서 같이 공유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그러면 그 학생들로 인해서 또 가족들도 올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습지로 해가지고 찾는 탐방은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우리가 또 많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그래서 그 공부하는 학생들 환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가지고 좀 인원을 좀 각 학교마다 알아서 아마 이런 또 소재 또 교수들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한테 와서 현장 교육을 하는 방향 그분들이 여기서 최소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돌리네 습지의 가치는 지질학적인 가치입니다. 예. 돌리네라는 데는 물이 고일 수 없는데 여기는 물이 고있는 그런 특이한 지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형의 가치를 알면은 더욱더 이제 이 습지에 대한 그런 이해력이 높은데 그런 거를 모르면은 그냥 둘러보면은 뭐 그냥 물이 좀 고였네 이렇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습지 탐방센터를 이렇게 지었는 이유도 환경부의 습지가 지금 한 30개 가까이 있는데 습지 탐방센터가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 3개, 4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데는 뭐 1년에 막 1000만 명씩 오는 이런 데인데 저희들이 습지 탐방센터를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을 받게 된 이유가 이 습지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습지 탐방센터 안에도 그런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그 다목적 강의실이 있습니다. 있고 이 센터를 지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우리 관내 학교, 도의 학교 학생들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돼야만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뭐또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이 될 뿐더러 또 환경을 또 지질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예, 고려해 주시고 이건 평수가 300평밖에 안 돼 가지고 그게 교육센터가 나오겠나 싶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 교육장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 395쪽에요. 공공열분의 시설에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내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해서 지금 뭐 과장님 해가지고 설명한 대로 원래 기본 설계해 가지고 내내 공공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민간업체가 어제 한번 환경부 차관이 오셔가지고 예. 그 했는데 차이가 뭡니까? 공공열분이 하는 거하고 민간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건데 사업하는 주체가 예. 이제 그 관에서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쓰는 원료는 저희들 우리 간에서 쓰는 거하고 민간이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원료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이 부분 해가지고 만약에 저희들도 이 공공열분해를 해가지고 했을 때에 주변에 피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뭐 대기 오염 물질은 크게 배출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열분해하는 게 소각장을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소각도 하지만은 소각을 하지 말고 소각을 했을 때에 오히려 거기에 나오는 가스라든가 뭐 또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말고 열분해로 재활용으로서 해가지고 어쩌면은 유해 물질이 더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소강로하고 일분해하고 차이점은 예, 소강로는 탈 수 있는 거는 다 태웁니다. 예, 플라스틱 종류, 나무 종류, 종이 종류 다 태우는데 공공열분해는 기름으로 제조한 플라스틱 종류만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원료가 그렇게 다르고 그다음 이제 오염 물질 측면에서 보면은 소각은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산소가 들어가서 태우는 식. 예, 그럼 산소가 들어가면은 탄소와 결합해가 CO2 이산화탄소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열분해는 산소가 없이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딱 밀폐를 합니다. 밀폐를 한 상태에서 450도 내지 500도로 열을 가려 하면은 그 플라스틱이 타는 것이 아니고 가스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그 가스를 다시 이렇게 식히면은 이게 이제 기름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열분해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소각을 하면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런 CO2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열분해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탄소 절감 예,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예, 예. 이게 뭐 윤석열 정부 해가지고 89번째 뭐 공약 사업이라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예. 어제 뭐 저도 기사를 봤는데 환경부 차관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뭐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만은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전부 다 열분해 시설을 권고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환경부의 방침은 그렇게 정해졌는데 네.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그렇게 못 따라가가지고 지금 환경부 다시 기술적 재평가를 하는 단계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해가지고 이제 공공 열분해하고 민간이 하는 열분해의 차이점을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열분해 설치를 소각장 옆에 설치하게 되면은 맹구 인근의 주변 공평이라든가 신기 주민들한테 맹 피해가 가서도 안 되겠지만은 예. 그런 피해가 있는 시설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소각 생활자원 해수센터 신축이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좀 됐습니까? 지금 건물은 거의 다 뭐 한 70% 정도 완공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안에 이제 기계 설비는 지금 이제 발주하는 기계 설비. 단계고요. 거기 종사하는 아주머니들이 몇 분 정도 되죠? 한 15분? 지금 예, 한 15명에서 한 되죠. 20명 정도 지금 그렇게. 그만 새롭게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기계 설치하면 앞전에 제가 가서 현장을 몇 번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분리수거하는데 좀 뭐 힘들던데 기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면은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동화로? 자동화되는 부분은 지금보다 뭐 일부 조금 자동화되고 예. 뭐 거의 다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수선별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수작으로요? 예, 예. 아 예.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 가지고 준공해서 제가 봐도 그 현재 있는 건물은 상당히 연약하고 빨리 좀 준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공하는 시설은 뭐 냉난방 시설까지 갖추기 때문에 예, 예. 근무하는 여건은 훨씬 더 쾌적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빨리 가네요. 빨리빨리 질문할게요. 아까 서두에 고상범 의원이 요청한 우리 유해 동물 예, 포획 보상금이라 그러죠. 예, 예, 그거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걸 제가 자료를 봤어요. 안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예. 작년에 보니까 일부 사람은 많이 잡아도 포획 보상금 한도가 딱 정해졌잖아요. 법으로.
지침으로 정해졌잖아요. 그 이제 그 총액이 네. 예, 총액이 한도가 이제 설정.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더라고요.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뭐 100만 원 잡던 1000만 원 잡던 그 총액이 1인당 500만 원을 그 초과할 수 없게 지급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을 제가 넣으려고 그래요. 그 다른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없는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피복비라든지 유류비. 예. 그래서 그 보장한 만큼 어떤 복리 후생 쪽으로 예. 그 포획단에다가 예. 그 다른 쪽으로 지원해주면은 그분들의 어떤 요구 사항도 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 제가 이게 인상안을 그 발의하려고 보니까 법으로 벌써 지침이 무분별한 포획 예방을 위해서 예. 1인당 500만 원으로 하면 정해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 또 우리 지자체에서는 간식비라든지 뭐 유류비, 보험료 이런 걸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분들의 교육 후생 복지비 해갖고 예. 선진지 개락이라든지 뭐 예. 그런 것 쪽으로 다른 우회적인 지원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공공 열분의 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본래 물질로 되돌리는 그런 시설이 열분의 시설 맞죠? 예. 예. 그 상당히 이제 CO2 감소 정책에 따라서 장려되는 정책인데 여기에 EPR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시죠? 예, 예. 예, 생산자 책임 재활용을 해서 예.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자들이 기금을 출연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해소해서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그 기금을 주게 돼 있어요. 예. 비율대로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공공 열분해를 가동하게 되면은 그 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 생활 쓰레기에서 우리가 하는 공공 열분의 시설은 생활 쓰레기에서 나온 것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방금 말씀드린 하시는 그 EPR 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예. 어차피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도 있고 예. 이것도 생활 쓰레기에서 파봉해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공정을 인정을 받아서 예. 그거를 한 가지 절차를 넣으면은 예. 그게 어차피 우리 공공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그 열분의 기름이라든지 가스나 차료가 나오잖아요. 예. 그걸 판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버리지 못하잖아요. 예, 예. 판매를 해야죠. 그걸 판매한 만큼 EPR 기금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만 잘 강구하면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용역을 한번 줘봐서 예. 다른 데는 민간인이 열분해 하게 되면은 리보테크도 EPR 기금 받잖아요. 예,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 받아요? 지금 이제 민간에는 받는데 공공에는 안 받는 그렇게 그래서 알고 있는데 민간을 우리 피해 지역 주변 시민들을 위해서 그거를 잘 그 우리가 법정 검토를 해서 예. 전문가한테 맡겨서 예, 예. 그냥 우리 있는 가정에 숟가락만 더 얹으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제 생각에도 이게 이제 일분해락 하는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EPR은 벌써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런 열분해 쪽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공공에도 이걸 지원한다면은 열분해가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에 이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하고 해가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산물 판매에 대한 어떤 특별 회계 처리 같은 것도 예. 사전에 미리 잘 계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을 원래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전번에는 2개 업체에서 그죠? 예, 그 2년간 그 매년 3억 7천만 원이 지출됐어요. 예, 근데 원래 5개 업체 그러니까 건역을 5개로 나누어서 그 4억 5천 8백만 원 그 예산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정액됐잖아요. 예.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이 정액된 이유는 이게 2022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이제 2년 뒤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했는 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변기 수를 많이 늘었습니다. 화장실 수는 그대로인데 변기 수가 늘다 보니까는 이제 인건비가 그 한 5,500만 원 정도 상승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정도 이제 그 상승이 된 겁니다. 주된 상승 요인이 이제 변기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네요. 예, 예, 거기 한 5,500만 원 되네요. 예. 예. 아울러 본 의원이 그 건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화장실 관련해서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관련 예방 조례가 있는데요. 예. 그 업무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여성 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예, 저희들이 여성 청소년과고 이제 저 네. 협조해가지고 그 업무도 예. 요 안에 조금 넣으면 안 돼요. 할 때 같이 하면 이분들한테 매일 화장실 패트롤 하면서 이게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장비가 때문에 있더라고요. 예예. 여성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과에. 여성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청소 위탁하는 그걸 업체하고 별도로 또 용역업체 주고 하면은 예. 비용이 이중으로 나오고 하니까 예, 그 하는 김에 이 업무를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신축이 되면은요. 예,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쓰레기를 분류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소각할 거, 재활용할 거 할 거. 예, 그때도 우리가 아까 말하는 우리 공공 열분해율 할 때 쓰는 그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이 따로 분리됩니까? 플라스틱 종류가 분리가 됩니다. 아 거기서도 그럼 그거 분리해서 우리의 공공 열분해 시설로 넘깁니까? 예,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아까 이제 그 연장선상인데요. 그 공공 열분해 시설하고 어차피 파봉해서 그 폐비닐 수거하는 거하고 이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잘 연계하면은 그 EPR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 우리 과장님 뭐 그거 한번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 사업 확보나 공모 선정에 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49쪽에 24년도 주요 사업소를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지금 농어촌 도로 정비가 원래는 12지구였었는데 25지구로 확대되면서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우리가 차량 증가나 뭐 협소한 도로는 반드시 확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또 지구를 많이 늘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 위쪽에 보면은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난 11월에 보고할 때는 61지구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32지구를 하겠다고 하고 예산도 55억에서 30억으로 줄었습니다. 요거를 혹시 추경에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뭐 지난 그 본예산 작업할 때 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파트 쪽에서 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뭐 됐습니다. 검토가 됐습니까? 예. 네, 감사드리고요. 440쪽입니다. 예. 그 막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작년 7월에 장마로 인해서 우리 막곡 지구의 주택이 모두 다 침수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3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준공까지는 27년인데 지금 여기는 올 여름에도 지금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좀 주민들 다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국도비, 지방비 합쳐서 큰 사업이긴 한데 조금 앞당길 수는 없는가요? 저희가 그 설계부터 이제 저 행안부 협의까지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좀 당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작년처럼 올해는 또 여기 뭐 집중호우가 있다든지 했을 때 물난리가 안 날 정도로 그 완벽하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이제 붕괴된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네. 금년 상반기에 수해 복구 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 그 후에 이렇게 예. 해놓은 거를 보기는 봤어요. 근데 올 여름에는 그게 괜찮을지 지금 걱정이 되기도 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 문제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제 그렇게 큰 물난리를 겪고 나니까 그쪽에 호계 쪽에도 그렇고 지금 뭐 동로 쪽이나 산양 다른 데도 뭐 문경 가원 쪽이고 뭐 농암이고 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은 특히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주택이 침수된 데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다들 뭐 노인회관에서 한 2달 정도씩 그렇게 기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교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막곡지구 있잖아요. 예. 막곡지구가 본래는 작년도에는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넘어온 이유가 뭐죠? 그 안전재난과 방재계에 좀 인력이 부족하대서 이제 방재계 쪽에 인력을 충원 이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토목직이 부족하다 보니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농직에서 맡아서 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업무를 받게 그렇게 됐습니다. 본래는 사업은 안전재난과 사업이잖아요. 예, 일단 그죠? 사업비는 볼게 예, 예. 보축이나 뭐 이런 게 그죠? 정비인데 하다 준설 보축이 6개소 있는데 보통 이 안전재난과의 공사인데 이렇게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예. 그러니까 그 인력이 문제네요. 예. 그죠? 그거 지금 저 뒤에 기획예산 부시장님 인력이 문제랍니다. 신경을 바짝 써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이런 부분이 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이 지금 문경시에 좀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우리가 저 평지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도 있어요. 이것이 하면 21년도에 선정이 지정이 됐는데 23년도에 설계가 착수돼요. 근데 24년도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그죠? 예, 예. 438쪽에 보면 24년도에 뭐 합니까, 여기서? 저희가 여기 이제 그 상습 가뭄 지역으로 이제 지정됐는데 지정되다 보니까 이제 그 가뭄 지역의 왕태 소하천이 이제 매 또 이제 그 이제 정비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요 이제 지구 지정을 좀 변경하는 부분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근데 저희가 금년 요것도 이제 행안부 사업이라 가지고 일단 그 행안부 그 총사업비 변경하고 그다음에 저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2000 있고 금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난감해요. 우리 고상무 의원도 계시지만 만날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는 언제 공사를 하느냐? 다리가 벌렁벌렁해요. 예, 할 그죠? 예, 예. 그런 분이 있어서 언제 공사를 하느냐, 다리를 언제 가설을 하느냐. 저희들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까지 설계가 착수됐고 이러니까 곧 할 겁니다. 근데 24년에 한 개도 없네요.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구 2명 우리 후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도 59호선 이게 타기간이라 타기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 타기간 대상지구도 벌써 하면 18년도부터 하면 뭐 설계 용역이 발주되는데 24년도 이제 4월 달에 착공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경북도에 알아본 결과 하여튼 4월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요번에 작년에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예. 막곡도 사실적으로 배수장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예. 맞죠? 예. 그리고 영순의 김용 같은 것도 필요하고 예. 차도 필요하다면은 불암이나 이런 데도 사실적으로 예비용이 있다나 예, 예. 있으면 좋죠. 그죠?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챙겨주세요. 예, 잘 하나 알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어디가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죠? 예. 비가 오면은 항시 밖에 쳐다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기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우리 431쪽에 갈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전년도 9월인가 우리가 주민들하고 그 사업 설명회를 했잖아, 그죠? 예, 예. 했는데 그 한해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새롭게 좀 해서 예. 다리를 놓자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예. 그렇게 기다렸다가는 아마도 이 다리를 준설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저 본의원은 다리는 놓고 나중에 그 길은 하는 게 안 낫겠나. 좀 사업 시행을 좀 바꿔서 예. 지금 원칙대로 예. 앞전에 지금 작년에는 다시 바꾸려 가지고 도로 개설까지 하면서 하자 이래 됐잖아, 그죠? 예, 예. 이거를 차라리 다리만 일단 먼저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본의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하상도로도 지금 하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폭우가 온다든 이러면 실제로 좀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 이게 사업비가 지금 60억인데 저희가 설계를 하니까 한 12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총사비 변경을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저 하천하고 다 지금 협의가 된 상황인데 이제 이 영광이 지금 이제 국가하천으로 이제 성격되다 보니까 또 요 부분은 다시 또 이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이 주민들 불편 없도록 뭐 교량을 먼저 하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임시로 이래 방치는 해놨지만은 예. 큰 비 안 오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교량 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예, 이상이 예. 없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막히는 순간에는 엄청나게 돌아가거든요. 예예. 근데 거기 또 유독 또 요즘 또 기농 기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예예.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자꾸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이제 보면은 그 또 들어오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땅 문제, 보상 문제, 예. 또 서로 간에 또 뭐 길을 위해서 자꾸 이 논쟁이 생기더라고. 예. 그럴 것 같으면은 논쟁보다도 일단은 먼저 다리부터 개선하고 그 다음에 뒤로 나오는 도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제가 그 본의원이 지금 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6쪽에 그 중앙국 공원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조금 전에 공사 착공했다 그랬죠? 예, 지난 연말에 연말에 예, 총괄 발주했습니다. 발주만 했고 지금 뭐 특파기는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저희가 내가 지금 공사하는 걸 못 봤는데. 예, 그 동계공사 중지 중인데 사실은 저희가 토공 작업이나 예.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 그 조기 준공을 위해서 저희가 해지를 하고 지금 뭐 조사 측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물건 조사 이런 부분을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작년 7월 달부터 10월까지 그 문화재 지표 조사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죠? 예. 지표 조사 결과 어땠어요? 문화재가 뭐 발굴된 게 있는가요? 예, 특별한 뭐 없었죠,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순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사를 할 때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고 나중에 공사를 합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결과 여부에 따라서. 예. 옛날에는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뭐 덤문닥하고 막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 포크레인으로 조사를 하고 아, 거기에 어떤 뭐 결과에 따라서. 유물이 나오면 예. 그건 또 시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게 끝나야 공사를 발주할 수 그럼 있습니다.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뭐 작은 공사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공사 어느 규모에 정도 따라서 규모인가요? 규모되면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규모보다는 뭐 간에서 하는 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밀에서 하는 것도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규모가 면적이 크면은. 뭐 5만인가 고 있습니다. 이상. 예. 그 정확한 거 좀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쪽입니다. 그 제가 뭐 여성 청소년과에도 부탁을 했는데 흥덕 그 생활공원 내에 그 진입로 큰 도로에서 그죠? 예. 제가 하면 8대라 지금 그 9대 초에도 내가 도시가 그 직원들하고 같이 현지로 답사하고 했어요. 그때도 이제 어느 쪽이 좋겠나. 결국은 보니까 그 무슨 사찰 있잖아요. 그쪽으로 우리가 그 지난 16일 날 현지 답사할 때 버스 갔을 때 그 길을 확장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건? 현재는 그 도시계획 그 도로 그 규격에 맞게 지금은 도로가 그 포장이 돼 있고 향후에 그 부분은 이제 확장 그 도시계획 그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을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여성 청소년과의 업무가 아니고 그 도로 확장은 도시가 업무죠, 그죠? 예. 그래 내가 여성 청소년과에도 과장님한테 확실히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과장님이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그 도로는 확장돼야 됩니다. 하여튼 뭐 맞죠, 그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돼야 돼요, 야.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버스가 지나가면 자전거 한 대도 억지로 갑니다, 그죠? 교행이 안 돼요. 예, 좀 협소합니다. 그래 진입이 그 한 300m 되는데 그 진입이 그 그렇게 불편한데 그 놀이 시설 해놓고 물놀이 시설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흥덕생활공원 놀이시설 쪽에 도로가 좁아서 확장해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좀 해결해 주시고요. 지금 중앙공원 정비하면서 어린이 놀이터 저 한쪽 구석에 지금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스카이워커 네. 예, 그 부분은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접수를 해서 공모 방식으로 네. 해가지고 지금 3개 업체가 네. 들어왔습니다. 아직 뭐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네. 그거는 심의를 거쳐서 그래 결정할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럼 아이들이 그 자연 친화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예, 예. 그 시설을 뭐 어떤 시설을 하게 될지 그 결정이 되면은 좀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서면으로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지금 어린이들이 놀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놀이공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새로 할 때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흥덕생활공원의 그 놀이시설이 보면은 지금 한 3,00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림으로만 이렇게 돼 있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 뭐 몇 명이 와서 놀 수 있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407쪽에. 예, 예. 그거는 혹시 뭐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저희가 주시고요. 지금 모전 그 걸린공원에 네. 놀이시설을 지난해 그 네, 가을에 연말에, 했잖아요. 늦가을에. 연말에, 준공을 했는데 너무 그 인기가 좋고 실제 그 흥덕에 있는 그 애들이 네. 부모님하고 대동을 해서 네. 그 오는 그런 이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흥덕 생활공원의 지금 놀이시설은 현재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모정공원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큰 지금 구종으로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이제 지금- 가족 센터도 들어서고 하고 물놀이 예. 시설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좀 어린이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생동감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시설로 좀 아름답게 실용성 있게 좀 잘 꾸며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은 네. 가족센터하고 물놀이 시설하고 맞춰서 같이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놀이 시설이 더 모정 걸린공원보다 더 좋은 놀이 시설이 들어와서 네. 흥덕에도 활기 넘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고 기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식상한 놀이시설 말고 지난번에 개장했던 것처럼 좀 현대적이고 좀 창의적인 뭐 그런 놀이시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그 외자로 네, 외국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네네. 1차로 지금 4월 말에 자재가 1차 반입이 되고 2차로 5월 말에 이제 반입이 됩니다. 그러면 6월 말이나 7월 초쯤은 그 설치가 다 완료가 안 되겠나? 네. 예, 그러면 생각하고 어른들과 함께 그 공원에 와서 어린이들이 좀 놀고 어른들은 공원에서 산책하고 그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공원 사업 두 군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먼저 456쪽에요. 돈달산 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도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 사실 기다려집니다. 토지 보상비가 총 200억이죠. 예. 예, 그 보상해야 될 그 필지가 총 몇 필지나 됩니까? 총 지금 현재 네. 필지가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200미터라인 해서 둘레길을 1차적으로 조성하는데 둘레길을요. 그걸 하는데 16필지 예. 16필지에 저희가
공유지가 지금 그 4필지가 있고요. 예. 사유지가 이제 지금 12필지가 있는데 예. 저희가 지금 3차에 걸쳐서 그 소유자들한테 예. 의견 그 조회를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예, 전필지 그 매입을 원하는 분이 예. 예, 지금 11분이고 예.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둘레길 들어가는 그 면적만 원하는 분이 한 5분. 아, 아직까지 예. 지금 예, 통보 없는 분이 4분인데 예. 예, 어느 정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 예, 추경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 예, 원하시는 분들을 먼저 협의 보상을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금년 7월까지 그 12필지 뭐 50억 보상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예, 그 나머지 계획입니다. 예, 예, 나머지 토지도 이제 매입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건 너무 좀 내년으로 넘기지 마시고 그 이 사업이 그 사업 범위가 워낙에 뭐 강대하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앞당겨서 그 현 시장님이 좀 임기 내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획 단계부터 좀 진정성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분명 그 시내권에 그 주민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475쪽에 그 모정 그 장미원 조성입니다. 모정공원에 그 올해 공사가 완료되면은 내년부터 제대로 뭐 장미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도록 예, 해야 되죠. 좀 예. 빠르다는 하여튼, 예, 느낌이 빠르게 들기는 예, 신속하게 합니다. 예. 예. 그 본의원의 생각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아치 같은 이런 것을 좀 구조물을 많이 세워서 공간 활용도 하고 그 미니 뭐 스프레이 장미 같은 이런 거를 좀 많이 심게 되면은 아마 그 조형적인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장님 기대 그 효과를 이렇게 적으셨어요. 장미가 어우러진 포토존을 하겠다. 관광객 유입을 한다. 그다음에 그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좀 제목처럼 테마가 있는 명품 그 시설로 좀 만들으셔서 많은 그 시간을 좀 고민을 하셔서 과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이 정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3월에 저희가 예. 그 주요 그 관광 그 명소에 예. 한번 계획을 잡아서 예, 의원님 모시고 한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군에 또 견학도 한번 가고 그래야지 예, 우리가 명품 예, 공원이 되도록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본 것만큼 아니까 우리가 또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명품 공원으로 거듭나기를 한번 응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남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이루시도록 이행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포토존에서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입니다. 뭐 도시계획 결정 용역하고 장기 미집행 같이 하겠어요. 도시계획 결정 용역은 뭐 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이 두 번째 455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재검토 영역이 있어요. 예. 이것은 이제 주민들한테 사회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죠? 아니 예, 너무 좀, 장기적으로 예, 하니까 자기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뭐 규제 이런 부분들을 될 수도 있죠. 예.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이번에 조사를 용역을 해서, 그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장기 미집행 그 도로에서 총 그 939개소 중에 집행이 지금 한 814개소 집행이 됐고 아직까지 그 125개소가 미집행 됐는데 하여튼 뭐 주민들이 원하면 동의를 받아서 빨리 그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면적, 읍면지역에는 사실적으로 이거 잘 활용이 지금 이 도시계획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정만 해놨지 시행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뭐 중앙공원도 이거 466쪽인데요. 몇 년 만에 이게 지금 중앙공원 정비가 되는 건가요? 466쪽에. 뭐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이번이 뭐 처음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 처음이죠. 예, 하면 좀 전체적인 됐죠. 한 20년 가까이 안 됐는가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뭐 이렇게 다목적 뭐 광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요번에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이렇게 잘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뭐 맹도 언젠가는 하겠지만 그죠? 나중에 또 세대 바뀌면 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흥덕 생활공원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모종공원에 얼마 전에 한 그보다 더 좋게 그죠? 우리 흥덕동이 너무 낙후됐잖아 그죠? 예, 그런 시설이 들어설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414쪽에 신영강교였어요. 신영강교. 김관조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치 사업을? 예, 저희가 신영강교에 그 경관 그 조명이 옛날에 그 2012년도에 그 설치가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설이 아주 노후가 돼가지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아주 임팩트 있게 아주 국내에서 최고의 그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그 볼거리를 그 보도계하고 맞춰서 그렇게 그 세트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송진산 줄렁다리 예, 우리 그거하고 경관조명과 매칭을, 예, 우리 시켰어요. 신양교 경관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영광체육관에 오시는 우리 시민들이 그죠? 더욱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한 가지만 지난해 제가 건의했던 사업이 반영이 됐는지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저 국도 3호선 예. 대조 교차 구간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2022년 9월달 처음 제가 제기를 했는데 그 진행 내용을 보면 그 22년 10월 20일 날 교통소음 영향 검토 용역을 시행했어요. 그 국도에서 예. 하셔갖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그 타당하다고 보고 저소음 아스팔트를 시행하게 되면은 주야간 차량 통행 소음이 한 7dB 가량 저감한다고 해서 타당한 사업으로 아마 채택이 돼서 영주 국토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예.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예산이 저희가 그 길이가 한 850m 되거든요. 네, 맞아요. 850m 되고 저희가 사업 요구를 그 한 20억 원 요구를 했는데 지난해 그 어떤 뭐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24년도 예예. 하여튼 추경에 그 반영이 제가 가능하다는 한번 더 말씀이시죠? 촉구를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이건 뭐 노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그 과로 아파트 주변에 그 소음 문제 때문인데요. 그 산림 녹지가에서는 그 소음 차단 숲을 조성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예, 예. 또 병행적으로 우리 또 문경시 도시가에서 이 저소음 아스팔트를 해주면은 상당히 그 미세먼지라든지 그 주야간 소음 차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니까 요거 좀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그 완료가 되면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노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우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점천 1, 2동 중심 시가정 도시재생 사업이 해가지고 올해 끝나죠? 예, 맞습니다. 한 6년 됐는데 과장님이 이제 맡으신 업무가 해가지고 한 1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이게 공모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도시재생으로 문경 우리 저희 지역에 도시재생으로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다 했지만은 그 재생을 해서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크게 봐서 그 기대한 바와 같이 만족하지 못했지만 일부 정도의 성과에 그치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도시재생 해가지고 처음에 취지에 맞지 않게 문재인 정부 때 해가지고 저희들 해가지고 상권 강부의 거리라든가 모든 걸 또 예전에 일제시대에 있는 건물을 해가지고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안전 진단으로 인해서 그 건물을 다 헐어야 되고 결국은 해가지고 좀 오래된 건물을 나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거리를 보존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안전이란 그 단어 하나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보니까 그 건물을 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도 안 되고 새로 짓게 되고 새로 짓는 것도 예전처럼 해가지고 그런 복원 형식이 아니고 지금 현재 콘크리트 건물을 해가지고 식으로 짓는데 짓는 모든 건물들이 조막조막한 부분이 해가지고 활용도가 그렇게 시민들한테 해가지고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다 못한다고 본 의원을 보고요. 그분들도 사업할 때마다 도시재생 해가지고 큰 돈 들여가지고 그건 300억입니다. 중심시가정이 그 역할을 해가지고 다 못한 것 같아 아쉽고 하나 좀 잘 된 거는 저는 경제 기반형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들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최초 공장 쌍용양행 유일하게 있는 공장이 해가지고 도시재생 경제 기반형으로 되는 바람에 이 부분만큼 해가지고 또 국비도 많이 확보가 되고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해가지고 MOU 체결한 회사가 어디죠? 일단 여러 4개 회사의 그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하여서 주 회사, 주력 회사, 테라로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테라로사가 강릉에 있는 커피 공장도 되고 복합 문화 센터를 주도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해가지고 또 많은 거기에도 100만의 관광객도 가고 우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테라로사 온다니까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이제 관광객도 해가지고 점점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진척 어떻습니까? 예, 매주 그 관계자와 그 서울이나 문경에서 주 1회씩 미팅을 갖고 있고요. 아니요. 고려대 미팅을 하고 이분들이 언제쯤 들어와 가지고 1차적으로 해 가지고 테라로사가 운영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국토부의 활성화 계획 변경이 6월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도 방문했고 그 예, 활성화 계획에서 승인을 받고 착수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도 되면은 전에 우리가 용역 보고할 업무 협약식인가 할 때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던데 1단계가 어느 정도에 때 맞출 수 있어요? 관광객을 우리가 모집할 수 테라로사라고 들어와서 1차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그 사업 영업 개시를 할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해서 영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해서 공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예. 그게 한 26년도 되면 됩니까? 내년 후내년 되면? 한 25년 중순쯤에 내년 중순에? 예, 카페 정도는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어떻게 그 쌍용양행을 복원을 하고 인테리어 한다든가 지금 결정된 건 없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 요구사항? 길이가 그 150m, 폭 60m짜리 지장동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물. 거기를 카페로 하기로. 리모델링 카페로 하기로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국토부에서 해가지고 6월달에 그게 등록 변경이 된다 하면은 조금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1차 그분들이 해가지고 문경 테라로사라는 게 SNS로 많은 홍보가 되고 또 저 경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릉에 있는 테라로사 가기보다는 우리 문경 테라로사로 올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좀 오픈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어요. 예,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분들 저 하고 지금 공사가 지금 중심시가지행도 지금 아직 마무리가 덜 돼가고 있는데 원래 지금 마무리 다 됩니까? 올 중순쯤엔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늦어도 덜 된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연말까지 국비 그 지원 사업은 총 마무리 다 된 걸로 하여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서 극동 호텔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경제가로 이관하죠.
예, 맞습니다. 일자리 가고 저 강부의 거리에 있는 지금 또 그것도 짓고 있던데 그거는 도시재생에서 또 하는가요? 일단은 계획상 국비 그 지침에 맞게 계획을 1층에는 문화예술품 홍보 판매, 2층엔 VR 체험관, 3층에도 VR 체험관을 그렇게 해서 이제 국비 사업이 끝나면은 다시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만큼 해가지고 지금도 해놨는 게 시가지형에서 지금 그 꾸러기 도서관인가 아주 작은 건물 4층짜리 그거라든가 또 시내 서울병원 주변에 해가지고 해놨는 부분들이 도시재생으로서 해가지고 시민들도 해가지고 좀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적고 다른 외부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에 모범이 됐으면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벤치마킹도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좀 왔다 간 사람 있어요? 벤치마킹 하러 오신 분들 있는가요 혹시? 저희들 거 보고. 제가 근무한 기간 10개월 동안은 중심 시가지형에 벤치마킹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우리 가은읍에 도시 재생을 지금 하기 위한 또 우리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가은읍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탁하고 가은읍은 실제로 석탄 산업이 끝나고 나서 에코월드가 들어왔지만 가은읍 내는 정말로 형편없이 지금 침체가 다 많이 되어 있어요. 도시 뭐 업이라 하는 이 자체는 끝났고 인구도 4,000명 무너졌고 그래서 이제 여기라 하는 거는 그렇지만은 제가 이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시장 상인회 회장하면서도 큰 그림을 그려왔는데 제가 본의원이 이제 여기 와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도시 재생이 이런 거라는 걸 떠나서 도시 재생을 왜 해야 되는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은읍이 왕릉리가 지금 본 거긴데 거기가 또 근교가 바로 에코월드입니다. 근데 도시 재생이라 하는 거는 옛날 걸 가져가고 현대 걸 받아들이고 그게 좀 필요로 하다고 보는데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상견례를 했다 하더라고요. 도시 재생과하고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이장 회장님하고 단체장님들 몇 번 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라고 가정하에서 하면은 아마 우리 가은읍민들이 일심단결하여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안을 낼 겁니다. 모든 안을.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저녁이 있는 삶이 없어요. 가은이. 여간 하나밖에 없어요. 여간. 도시 재생에 정말 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은 항상 주구장창 얘기했는 게 자, 여기 게스트하우스는 하나는 해야 되겠다. 게스트하우스 해서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만 편안하게 와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녁에 그래도 식당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언제 사람들이 좀 몰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또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생기겠죠. 그런 기대에 부푼 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 꿈이 또한 우리 가은읍민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과장님, 요번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은읍을 한번 발전시킨다라는 가정하에 과장님이 앞장서서 이 용역 잘 끝나가지고 마지막 가는 우리 그 공모 사업에 좀 당선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해 되겠습니까? 예. 요번 금년 말 국토부 공모 사업에 25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전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돼가는데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492쪽에서 493쪽 되겠습니다. 우리 점촌 1, 2동 중심 시가지형 도시 재생 사업인데요.
지금 그 세대 공감 어울림 센터 준공이 원래는 5년 동안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1년 더 늘어났고 금년 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직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좀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언제쯤 다 완공됩니까? 그 마무리 공사는 진행되되 현재 서류상으로는 준공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건물 2월 중에 준공 가능합니다. 지금 2월이라 그래도 지금 열흘도 채 안 남았습니다. 오늘 벌써 22일이잖아요. 네. 다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예, 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그 어울림 센터가 준공되고 나면은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 문경 청년센터 설립을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주로 다 쓰는 공간은 아니지요. 지금 3층하고 4층을 주로 교육장도 하고 그쪽에서 뭐 멘토링이나 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한다고 돼 있던데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공간들은? 예, 사실 그 거점 센터가 좁다 뭐 하더라도 또 입주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대기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 조례에 또 그 입주 가능한 그런 거지 조례를 정해놨기 때문에 선별하여서 그 필요한 단체가 활용하도록 그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럼 입주하면은 저희가 뭐 무료로 대여를 합니까? 아니면은 임대료를 받게 됩니까? 그 조례에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그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청년들의 문화나 뭐 예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세부적인 것은 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서면 보고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점천시 미루타운 준공이 그것도 굉장히 그 뭐 착공하는 시간도 늦어졌고 했는데 금년 6월에 여기 마감이 될 수 있을런지 걱정되더라고요. 공기가 늦춰지면은 부수되는 네. 비용이라든가 감리비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한 50% 진행 중입니다. 금년 내에 다 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그 보통 공기가 인정되는 것은 네. 그 장마철이라든가 민원 뭐 이런 게 공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그 장마 오기 전에 민원은 거의 다 해결이 하고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준공되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부 아트 갤러리 그것도 지금 다 돼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거의 다 됐는데 네.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것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인데요. 네. 상반기 중에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채워야 되는 것들을 뭐 준비를 좀 해 두셨나요? 별도로 그 예산이 있어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게 국토부 공모 사업의 그 내용에 따라 네. 1층에는 예술 홍보 판매장이고 2, 3층이 VR 체험관으로 그렇게 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VR 체험을 이제 주로 그 광부와 관계되는 그런 것들로 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보다 모든 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재생과에서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가 잘 마무리돼서 그 기대했던 것만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그 도시 재생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9년도부터 이제 올해까지 6년 사업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죠? 그래 그 경제 기반형은 뭐 제쳐두고라도 우리 1, 2동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형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조례에도 우리 왜 이제 거점 시설 6군데인가요? 그걸 이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지침에 따라서 이제 활용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제 그걸 좀 잘 하시면은 그나마 그 거점 시설을 이용해서 그 도시 구도심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 도시재생 특히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맨이라고 시장님이 막 칭찬하시는데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나마 이제 우리 시가지형 우리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점 좀 중점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 500페이지에 스마트 에코 주차장 그거 점촌 사거리 그거 말씀하시는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거 어제 그 교통행정과에 우리 진우준 의원께서 그 민원 전에 제가 도면도 한번 검토한 적 있죠.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예. 그 문화의 거리 상인들께서 요청하셨어요. 그걸 강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도면대로 지금 만약에 스마트 에코 주차장이 그 공사가 되면은 더 이상 행사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위안을 잘 짜내셔갖고 국비 반납 없이 또 주민들도 어떤 요구 사항도 같이 만족시킬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우리 그 과장님 아이디어 좀 잘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회와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남교인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힘내시라고 그냥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예, 이 도시 재생은 뭐 안 해도 욕을 먹고 그죠? 해도 욕을 먹는 우리 도시 재생을 맡으셔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문경은 농업도시고 농업이 성공하면은 도시도 활성화됩니다. 건자 시절 1, 2, 3, 4동이 활용도가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공동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한규 과장님이 특출한 유한규 과장님 모셔서 도시재생과를 맡으셨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도가 좋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과장님, 조금 전에도 신성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어제도 진우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촌 내거리 공영 주차장이 그 주차 한 명당 8천만 원 이상이 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그 구조물 설치 관계는 좀 유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총무과장님한테도 안전재난과 부분에 대해서 이틀 전인가 제가 질의 좀 했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재난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난 부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과장님 여기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재난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일단 이게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어야 되는데 1년 내내 항상 긴장하며 생활해야 되고 비상근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업무가 좀 어려운 업무고 또 둘째는 그에 따라서 책임이 타 부서의 업무보다 좀 막중합니다. 그에 따라서 신문에도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징계나 소송에 많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네, 징계 소송은 왜 휘말립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 관련해 가지고 그 물놀이나 또 하천 수문이나 관련해서 그런 소송이 저희들한테 책임을 옳게 안 했다 하라는 그래가지고 담당자한테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이라 하는 거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힘들지만은 똑같은 시간에 누구는 이 혜택이 아닌 혜택은 아니지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뭐 부시장님도 이런 말씀했으니까 아마 그 7월 이후에 좀 변화가 안 있겠습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좀 더 뭐 일을 시정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정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509쪽에 그 벼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 뭐 쉽게 말하면 창리에서 그 벼람 문경대 입구까지 다리 놓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작년 11월달에 보고시에는 3월달에 착공을 해서 2025년 12월달에 준공한다고 돼 있어 예,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원래 계획에 보니까 또
2024년 5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에 또 준공한다고 2년이나 딜레이가 됐어요. 그 예.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먼저 하천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은 도에서 지금 하천 기본 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 중에서 하천 기본 계획 고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다 하고 이제 고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행정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되고 그렇게 되면은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 그죠? 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 행정 절차가 하천의 기본 계획에 맞춰서 지금 변경 절차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주민 설명회 한 지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예. 주민들이 물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자꾸 묻는데 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한 번 더 주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하지 싶은데.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늦으면 공기도 얼마나 늦어지겠어요, 그죠? 예. 하여튼 저기에 착공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좀 까이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정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로 고시된 게 2010년 5월입니다. 이게 완공되면 17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공사도 있습니까? 이게 고시가 된다고 해서 바로 그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하는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예. 그래도 지금 우리 그 농경지 보존이나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좀 감안하셔서 네.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또 호계 인사하러 가서 3월 달에 착공하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도 좀 많이 나와주시라고 제가 인사까지 했어요. 근데 예. 이게 또 2달 지나서 5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5월에는 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했을 때는 이게 11월 달에 벌써 보고된 거를 보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실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정걸 의원님하고 저도 뭐 호계 지역이나 1동 3동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뭐 시에서도 많이 뒷받침은 해 주시지만 저희 의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일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게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도비 받아오는 과정도 복잡했을 것 같고 그런 거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뭐 지역구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기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신기 그 산단 그 화재 현장을 제가 그 밤새 보면서요. 네. 두 가지 좀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그걸 보고 난 뒤에 우리 직원들 아까 우리 김경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경시의 안전 책임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직원들 오늘 우리 안전재난과 중대재해 대응 팀장부터 해서 보니까 방재직입니까? 예, 방재 안전직이 몇 명이죠? 네 분이 있는데 또 이제 휴직 들어가신 분이 있고 또 그만두신 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일을 지금 신규 직원이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건 문제이고요. 예. 지금 중대재해법 때문에 사실상 안전재난과가 그 업무가 막중하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화재를 이렇게 겪으면서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남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5분 발언 저 지적했는데요. 재난 대응 매뉴얼이 너무 형식에 거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재난 종류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매뉴얼이 있는데 그날도 화재가 밤새 일어났지만 우리는 현장 지휘 사무실 하나 없었어요. 우리 문경시는. 신흥국 문경시장님은 밤새 서서 떨었어요. 그래갖고 지휘와 통제가 되겠습니까? 뭐 업무 협조가.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벌써 안전재난과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될 상황인데도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이라도 안전재난과에서는 제가 이거 초선에 재작년에 들어왔을 때도 분명히 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 데이터하고 체계적으로 가자고 당시 김주영 과장이 계실 땐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도 시정된 적이 없어요. 이게 뭐 오늘 시정 업무 보고지만 네. 또 이런 업무 자료를 보니까 예. 또 우리 인사 시스템을 보니까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형태예요.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는데요. 좀 안전은 우리가 가혹하리만큼 잣대를 갖다 대도 그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 좀 명심하셔서 꼭 그 다음 업무 시정 업무 보고 때는 좀 뭔가 변형된 그런 우리 안전 재난에 대비한 그런 업무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아까 뭐 워라벨 이야기 하셨는데요. 워라벨 같은 경우는 왜 생기느냐 하면요. 그게 왜 없냐면은 본인이 업무 영역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그런 길 직원들이 고민하는 순간 그게 벌써 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있는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잘못이에요. 그런 거를 고민하기 없게끔 내가 맡은 직무만 책임을 다하면은 그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왜 그게 깊이 부서가 되겠습니까? 제가 업무 매뉴얼을 봐도 너무 두리뭉실하고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업무 매뉴얼 전체를 재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일선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진짜 보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제안하는 거는 지휘 현장 셀터를 몇 개 만들어 주세요. 이동식.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각 읍면에 소규모 축제 같은 거 하면은 그게 임시 사무실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제한이 되면은 그걸 싣고 가서 현장 지휘 본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한두 개 이동식 셀터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거 안전재난과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일단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설명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517쪽에 보면 상이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어디가 시점이고 어디가 종점입니까? 그 하천은 시점이 상류입니다. 알겠 상류인데 그렇게 상류 말이 어디래요? 그 부암입니다. 그쪽에 부암. 부암이죠, 그죠? 부암. 예, 부암이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종점이 우본 그 예천 경계. 예, 맞습니다. 그래. 예, 그쪽입니다. 여기 그렇게 상이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래 이래서 주민들이 예. 우원이가 주가 되는데 어떻게 상이천이 되느냐? 이게 원래 그 소하천 명이 상이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 명이 당초에 지정 고시할 때 예. 읍면동에서 그 이름을 받은 게 그 상이천입니다. 지금 바꿀 수 없는 그죠?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요. 예. 뭐 제 석봉천은 맞아요. 석봉천은 석봉리니까. 예. 그다음에 동로면 수평지구 지구 단위 525쪽에 예. 우리가 지난 16일날 우리 현장도 다녀왔고, 예. 그다음 작년도 23년도에 7월 집중호우 때 한 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 종합 복구 사업이 이제 국비로 거의 다 대체적으로 국비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시비는 일부고 그죠? 시비는 10%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거의 다 국도비입니다. 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그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같이 캐치하셔서 잘 설계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죠? 대처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낙동강 이목지구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이 있습니다. 22년도 말에 됐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전국에 10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유보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재부 하면서 업무 협의를 하면서 유보된 상태고, 유보된 이유가 이거는 거의 다 친수 시설에 가깝다.
치수에 가까운 사업을 해라. 이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면 치수에 가까울 수 있도록 그 사업 할 테니까 그쪽을 일단은 좀 신경 써달라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보된 상황이 친수 공간 조성이 너무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친수 시설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그 그 기재부는 그렇게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경시가 그죠? 지금 낙동강 유역에 있는 안동, 네. 예천, 구미, 상주, 김천 이런 지역에 친수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아니 그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0지구 돼 있는 중에서 지금 모두 다 유보된 상태입니다. 모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 낙동강 문경시만 이렇게 차별받지 않도록 예. 그죠? 예. 문경시가 그래도 어떤 간에 낙동강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밑에 부산까지 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으로 깨끗한 물을. 그런데 불구하고 친수 공간이 있어야지만 깨끗한 물도 줄 수 있는 것이지. 거기다가 혐오 시설을 합니까? 일단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본 의원이 이제 원래 273회 첫 정례 임시회 때 개회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그죠? 네, 문경시만의 재난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재난체육계층 소방시설 소화기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보니까 대상자가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약계층 690명이 돼 있거든요. 그 제가 이래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뭐 읍면별로 해가지고 한 50개, 마을별로 하면 1개에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만약 불이 났을 때 최초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건 소화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공급을 좀 늘려주면은 재난에 조금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마을 면에 이제 재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 홍수로 인해 갖고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불이 나 갖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보면 전화 받고 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읍면별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미리 빠른 시간 안에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당 해갖고 드론 같은 기계를 갖다가 한 대 정도 설치해 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난다고 하면 빨리 드론을 띄워가지고 어떤 상황인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마을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걸 또 빨리 뛰어가지고 그 상황이 뭐 상중하 긴급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또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이걸 또 공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그 미리 그 드론을 띄워갖고 볼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읍면별로 한 대 정도 설치해서 그런 상황에서 조금 그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고 예. 그 드론에 대한 조정이나 뭐 이런 인력이나 이런 사항도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이제 방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드론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 드론 그런 부분은 그거보다 조금 간소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수동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41조면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업무가 있어요. 우리가 24개 사업에 한 7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공사감독을 뭐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에 대한 기술 지도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감독을 다 하는 것입니까? 공사 금액이 큰 거는 지금 책감으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은 이제 관리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그 금액이 이제 한 뭐 작은 단위는 이제 직접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분이 지금 이렇게 700억에 대한 걸 하고 있어요? 4명 하고 있습니다. 4명이 700억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며칠에 한 번 이래 되면 나가는 횟수가 얼마 안 못 나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사 금액이 큰 거는 이제 책감을 하면은
거기 상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매일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그래 책감은 맹 책감은 하는데 그래도 어떡간에 나중에 그 보통 그 뭐라 행위를 질 수 있는 거는 우리 건축직이잖아요, 그죠? 예. 건축직이니까 그리고 자주 나가 봐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예, 하여튼 뭐 인원은 지금 뭐 어떻게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사명이 하여튼 뭐 효율적으로 뭐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뭐 이후에 지금 저 밑에 뭡니까 지금 환경관리사업소가 지금 하소사업소가 이제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재배치가 되잖아요, 사실적으로는. 근데 거기에 대한 하소사업소는 건축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건축직에 대한 그런 건 저 뽑고 이런 데에 대한 제약은 없어요, 지금요. 지금 뭐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뭐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공사 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 534쪽에 빈집 정비 사업 요거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34쪽이요. 예. 그 작년에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의뢰를 해서 빈집 그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그 도시지역 140호, 농촌지역 600호라고 시에서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건 아직 파악을 잘못해 갖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그 혹시 그 나중에 그 뭐 몇 동이 나왔으면 그 좀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실태 조사를 토대로 선정하는데 아니면 그 실태 조사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 선정 그 하는 거 있어서도 잘 모르시겠네. 빈집은 지금 선정 완료돼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다 받았습니다. 아, 빈집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 실태 조사할 때 선정 대상자를 정할 때 그 실태 조사 결과에 토대로 선정 대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신청자를 신청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저희들 1년 이상 이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예. 이제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태 조사에 그 해당된 거는 다 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대상으로 거기, 한다고요? 예, 실태 조사 거기에 된 거하고 예. 빈집으로 1년 이상 이제 그 비어나는 사용 안 된 거는 예, 다 대상으로 대상으로 예. 보고 있습니까? 예. 그 대상자 그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그런 이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빈집은 다 이제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사용량이 60동인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읍면동에서 뭐 할당을 하는 건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거 이제 공문을 보내 갖고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는데 예. 지금 올해도 지금 받은 게 지금 57동입니다. 57동을 예. 받았어요. 그 보조가 보니까 한 동에 150만 원 보조가 되는데 이거 150만 원이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한 겁니까? 이거는? 저희 시에서 정한 건데 뭐 인근 시군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 비슷하게 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철거비가 금액이 되게 많아서 이게 못 미칠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가지고 뭐 그에 대한 뭐 어떤 여론은 없습니까? 지금 뭐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예. 예산이 지금 뭐 형편이 그러니까 뭐 그 뭐 조례라든지 이런 거 해갖고 형편이 되면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빈집 이행 강제금 뭐 법안이 그 통과되었는데 그거 아시죠, 과장님? 예. 집을 오래 비우면은 그에 대해서 또 벌금을 매기잖아요. 요번에 그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시행을 좀 앞두고 그 빈집 정비 대상자들에게 이 내용을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빈집을 오래 두면은 그 벌금 매기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법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하면 소유권하고 이게 저희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소송에 또 저기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뭐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빈집이 있어서 나중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고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금방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시정 보고 때 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경비 자체가 100만 원, 150만 한정돼 있다 보니 그 이상 되는 부분 잡으람하니까 빈집을 철거를 안 하려고 해요. 잡으람이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이걸 갖다 평수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늘리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빈집이라는 게 굉장히 그 지역에 굉장히 보기가 좀 안 좋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과장님 말씀 들어봤을 땐 예산 자꾸 얘기하는데 예산은 충분히 문경시에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금액을 최대 정해놓고 들어가는 어떤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든지 해가지고 그 어떤 빈집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자본함이 조금 없을 수 있게끔 그리 빨리 철거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538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요. 지금 작년에 우리 신혼부부가 몇 쌍이 되죠? 작년에 76가구 지금. 그 이래 보니까 이자를 갖다가 이제 100만 원씩 해갖고 3년간 이자 지원을 하더라고요. 예. 그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도 없고 알을 낳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하면 예전부터 이렇게 됐죠. 오래됐죠 이게. 예. 그럼 이것도 제가 봐 획기적으로 문경시에서는 어떤 신혼부부를 위해 가지고 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문경시에서 하고 현대화 사업 8년간 무이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8년 정도는 이자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조금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기 금액을 또 올리려고 하면은 또 이거 보건복지부하고 또 사회협의 제도인가 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겠죠. 예. 하여튼 저희들도 뭐 하여튼 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재개정될 수 있게끔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기 548쪽에 주요 사업 조서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예산 요구가 5억이었는데 1억 5천이 삭감이 됐어요. 그거 보니까 예상 부족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게끔 기획예산실과 잘 협조해서 추경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2024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